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조성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한 주간 열심히 일한 분들, 금요일만 되면 이런 노래가 절로 나오지 싶어요. 네.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다 한 잔에 와. 이런 노래도 있고요. 네. 또 난 늘 술이야 만날 술이야 이런 노래까지. 네, 정말 이 주말을 앞두고 와. 여유가 조금 생긴 마음에 네. 퇴근 이후 술자리 약속 잡으신 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네. 또 그런데 한쪽에서는 집에서 나 홀로 즐기는 혼술에 빠진 분들도 많죠. 예, 조성음 기자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명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아무래도 회식은 좀 줄고 집에서 즐기는 홈술 또 혼술 문화가 커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회식술로 사랑받던 일명 소맥 대신 이젠 그 자리에 틈틈이 돈을 모아 맛 좋은 위스키 한 병을 사서 천천히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스키 오픈런 형상까지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 달라진 음주 문화의 돌파구 마련에 나선 주류업계 상황까지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달라진 문화를 꼽으라면 이 음주 문화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막 취하는 그런 문화였다면 이제는 좀 즐기는 문화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과거처럼 자, 취할 때까지 마시자, 죽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제 꼰대다 이런 소리 좀 듣게 맞아요. 되잖아요. 네. 이제는 더 적게 그리고 더 다양하게 마시고 술자리는 의무가 아닌 선택의 영역이 됐습니다. 음주 문화의 변화는 실제 소주, 맥주 소비량 변화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 성인 인구가 늘었는데도 소주, 맥주 소비량은 20% 가까이 줄고 있고요. 술 소비량이 줄다 보니 자연스레 2014년 이래 7년 연속해서 술의 출고량도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주류 소비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권위보단 수평을 중시하는 인식이 음주 문화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른바 스몰 럭셔리에 대한 욕구 때문일까요? 그러면서 집에서 더 편하게, 즐겁게, 또 비싸더라도 좀 더 맛있는 술을 먹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취향을 중시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부 인기 품목들은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가 하면 한정판 제품을 구하기 위해서 오픈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픈런은 명품업계의 전유물로 불렸었는데요. 맞아요. 이제는 이 MZ세대와 만나서 주류 시장까지 번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위스키 하면 도수 높은 독한 술로 또 뭐 중년 남성들의 술로 인식이 됐는데요. 이제는 2030 세대가 위스키의 주 소비층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 위스키 수입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수요가 많아지면서 위스키 수입도 2021년부터 다시 늘고 있기도 합니다. 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위스키 수입량은 전년 대비 무려 70%가 넘게 증가했는데요. 수입액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산 위스키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위스키 숙성이 쉽지는 않고요. 또 주류 관련 세금도 많이 붙다 보니 생산량이 많지는 않아서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네, 실제 젊은 층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편의점에서까지 이런 다양한 종류와 가격대의 위스키가 눈에 띄게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 편의점 하면 수제 맥주로 대표가 맞아요. 됐었죠. 그런데 이제는 맥주 인기가 한풀 꺾였지만 코로나19 기간 위스키 매출이 급성장했습니다. 한 편의점 업계의 위스키 매출 신장률만 봐도 확연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60% 넘게 위스키 매출이 늘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20대와 30대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2030 대상 마케팅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죠. 당장 위스키 광고 모델부터 봐도 이 과거보다 젊어지고 있습니다. 주류업계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편의점을 위스키의 주요 유통 채널로 보고 공략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위스키 하면 가격이 좀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가격대 부담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들이 다른 술보다 위스키에 빠진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코로나 기간에 이제 집에서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술을 마시는 혼술 또 홈술이 유행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여기에 희소성 있는 제품을 선호하고 또 자기 경험을 SNS로 공유하고자 하는 2030 세대의 특성이 소장 가치가 있는 위스키 열풍에도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고물가의 짠테크와 가성비 소비가 늘고 있지만
MZ세대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과감히 지갑을 여는 소비 특성이 주류 시장에도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위스키 재테크 이런 말까지 나온다더라고요. 네, 저도 놀랐는데요. 네. 정말 이 마시려고 사는 술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마시려는 걸 넘어서서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뛰다 보니까 재테크 수단으로 사기도 합니다. 오. 한정된 수량의 위스키는 구매당 시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물론 현행법상 이 주류를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되파는 거래가 있는 게 현실이고요. 네. 또 인기 있는 희귀 위스키의 경우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공병만 수십만 원에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다들 오픈런을 하나 보네요. 네. 자, 이렇게 소주와 맥주가 주력인 국내 주류 회사들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소비량이 주는 상황에서 위스키라는 이런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건데요. 돌파구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다양해진 소비자 취향에 따른 다양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무설탕 소주가 늘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롯데 칠성음료가 이 제로 소주를 처음 출시한 뒤 4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5천만 병을 넘기며 성공하자 업계 1위인 하이트 진로뿐만 아니라 지방 소주 회사들까지 제로 소주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또 다른 한쪽으론 소비층 확대에도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맥주에선 알코올을 뺀 무알코올 맥주 제품군을 확대하는가 하면 젊은 소비층을 공략하기 위해 캐릭터 마케팅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의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렇게 혼술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음식점에서도 새로운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뭐냐면 바로 콜키치 프리 선언입니다. 오. 네, 음식점에 내가 가져간 술을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마실 수 있다는 뜻인데요. 네. 이 원래는 이 포도주와 관련된 용어로 손님이 식당에 와인을 직접 가지고 가서 마시면 코르크마개를 개봉하며 마실 잔을 제공하는데 이때 부과하는 비용을 콜키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콜키지풀이 원래 좀 양식당이나 횟집, 소고기집 이런 곳에서 보기가 쉬웠는데 요즘은 더 다양한 메뉴의 식당에서도 볼 수 있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맛있는 와인이나 양주 등은 이런 술은 이제 식당에서 먹기에는 좀 가격이 곱절로 부담스러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술을 즐기고 싶어하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식당에선 일종의 고육지책을 내놓은 건데요. 국내 콜키지 프리 식당들의 정보를 모아놓은 앱까지 등장할 정도로 홍도가 좋습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콜키지 프리 식당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달라진 음주 문화와 2030 세대의 위스키 열풍이 주류업계와 유통업계의 경영 전략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 어떤 주종이 신흥 강자로 떠오를까요? 오늘도 조성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